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116페이지 116페이지로 보시면 3장 지적공부 보시면 3장이 116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그죠? 한 4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4페이지 여기서 많이 나올 때는 한 3, 4개씩 나옵니다. 4페이지 안에서 4페이지 안에서 오늘은 요 3장을 정리를 좀 합니다. 오늘 3주차죠? 예. 적응되세요? 적응 안 되시나요? 예? 병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된다고. 제 3장이 이제 3장은 이제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 지적 공부에서는 이번에도 지적 공부에서 등록사항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12개 중에. 12개 중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까지 해서 한 6, 7개 나오고 여기서 오늘 하는 거에서 2, 3개 나오면 다 끝난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지적 공부에서 가장 핵심은 요 등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사항 뭐냐면은 지적 공부가 있는데 지적 공부에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등본에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뭐 마찬가지예요. 지적 공부에 뭐 토지대장부터 해서 도면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올해 2문제가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전산 자료라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요 지적 전산 자료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적 전산 자료와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지적 공부가 멸실될 수도 있다.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적 공부의 복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없어졌을 때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 이것을 지적 공부의 복구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적 공부는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냐면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 하나는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적 공부 자체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하는 것. 그러니까 즉 정보 처리 시스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역시 무엇이냐면 얘도 지적 공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쪽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쪽 부분은. 그래서 이 지적 공부는 다시 몇 가지로 보냐면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넓은 의미의 무엇? 대장하고 그 다음에 도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식으로 지적 공부가 이제 있어요. 도면에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지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임야도가 있죠.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이 요거 나왔어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는 것이 아닌 게 뭐냐?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대장에는 전체 몇 개예요? 대장은 4개거든요. 하나는 토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토지대장, 임야, 대장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공유전명부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칠판에 써져 있는 이것만을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지적 공부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람도라는 것이 있어요. 일람도 전 세계를 한 장의 도면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세계지도. 세계지도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세계지도 보시면 우리나라 어디에 있어요? 네? 세계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고. 정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만들었기 때문에 정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발행한 세계 지도를 딱 펴보면 미국이 어디 있을까요? 정가운데 있어요. 호주가 적도를 기준해서 밑에 있죠. 남반부잖아. 우리는 북반부고. 아마 호주의 지도는요, 호주가 위에 있을 겁니다. 북반부하고 남반부를 거꾸로 해놨을 거예요, 이렇게.
그 자기 마음이거든. 영국 지도는 당연히 영국이 어디에 있어? 전체의 종이의 정 가운데 배치하도록 지도를 보통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는 정 가운데, 워낙 조그마니까 별로 크게 안 보이지만 정 가운데 있어, 우리나라가. 정 가운데. 일람도라고 하는 거, 전 세계를 한 장의 도면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세계 지도라면, 이 지번부여 지역을 한 장의 도면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일람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람도는 지적 공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이번에 나온 문제예요.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일람도. 일람도가 도면에 등록될 수가 없는 거지. 일람도는 별도의 다른 도면이니까. 지적 공부가 아닌,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거냐면요.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도면이, 우리 이 지번부의 지역은 도면이 한 장이 아니라 수십 장이잖아. 이러한 도면이 서로 간의 접속 관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장의 도면에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여기에 도면을 표현했는데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필지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도면 번호를 알면 그 도면을 가서 열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도로교통 안내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서울시가 먼저 딱 나와. 그걸 격자로 나눠요. 격자로 나눠가지고 거기다 1, 2, 3, 4, 5, 6, 7이라고 써.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도면 번호라는 거예요. 그게 일람도의 개념이야. 일람도.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뭐 경계, 뭐 면적, 경계, 지목, 뭐 도각선 및 수치, 건축물, 그 다음에 일람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일람도는 별도의 도면인데, 지적 공부가 아닌 별도의 도면인데 얘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 도면은 거의 3년 동안 계속 시험에 나온 겁니다. 도면의 등록사. 지난번에도 나오고 지지난번에도 나오고. 이게. 그래서 이러한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등록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등록을 해요.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거. 두 번째로 소유자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타적인 거. 그 토지의 표시라 하면 뭐야? 토지의 표시라 하면 이 토지의 표시라 하면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뭐야? 면적,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이 6개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6개를 토지 표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러면 소재와 지번은 어떻게 될까요? 이 소재와 지번은 다 동그라미. 그 무슨 의미야? 만약에 소재가, 지적 공부가 이렇게 했는데 소재가 없어. 이게 어디 건지 어떻게 알아? 그죠? 서울특별시, 이거 무슨 구예요? 동작구? 동작구? 사당동? 이수동이라는 건 없죠? 이수동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없죠?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만 써 있어. 지번이 없으면 이 지적 공부가 도대체 이 사당동의 어느 필지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돼야 돼. 만약에 소재와 지번이 없으면 지적 공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소재, 지번, 몽땅 이렇게 모든, 얘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만 알아, 여기에 쓰는 것만 알아도 우리 24회 때 중개사 문제 2문제 맞춰요. 등록사항 문제. 목하면 뭘 떠올려라? 목도장. 목하면, 지목하면 무엇이다? 도장이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장은 뭐예요? 장은 장자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돈은 여기에. 그러면 지목은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천 좌표등록부에는 등록이 안 돼요. 그걸 외울 필요 없죠.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천 좌표등록부에 등록이 안 된다. 그걸 외울 필요 없이 목도장 딱 알고 있으면 더 이상 끝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시험에는 못 냅니다.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 지적 공부는 못 내요. 왜? 지목이 등록되는 것은 낼 수도 있겠다. 1번 토지대자, 2번 임야대자, 3번 지적도, 4번 임야도, 5번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자표. 그러면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 지적공부는 뭘까? 그러면 목도장 해놓고 지워버리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지목은 목도장에 등록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코드 번호와 함께 어떻게 써라?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쓴다 그랬잖아. 이해가세요? 코드 번호 17이면 정식 명칭이 바로 지목이 하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도면에다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기하더라? 도면에다 표기할 때는 부호로서 표기하더라. 부호로서 표기하는데 두문자 또는 어떻게? 두문자 또는 차문자로 표기하더라 이겁니다. 전체 20몇 개? 28개. 28개 중에 24개는 뭐로 표시하고 두문자로 표기하고 4개는 뭐로 표기한다? 차문자. 그 4개가 뭐예요? 차장천원. 그 4개가 차, 장, 천, 원이다. 차는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그죠? 요거. 면적은 어디에만? 면적은 언제 제가 도면이라고 그랬어요? 면적은 장에만 등록된다 그랬지. 에? 면장. 기억나시죠? 제가 그랬잖아. 예습할 필요 없다니까. 복습만 하고 오라니까요. 뭐 알아야 예습을 하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책을 줬잖아요. 봄방학 하게 되면. 그 집에 가서 뭐 해?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책 표지 사가지고 이쁜 거로 포장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달력으로 포장하잖아. 달력 빳빳한 종이로 뒷면을 해가지고. 그죠? 달력으로 포장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아니면은 갱지 막 그 뭐지? 누런 종이로도 포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비닐로 포장하는 것도 나오고. 요즘 애들은 포장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할까요? 책이 질이 워낙 좋아. 네? 이 책 표지가 워낙 좋단 말이에요. 물론 옛날에는 표지가 별로 안 좋았겠지. 요즘에는 책이 워낙 칼라로 되어 있고 좋아서.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여기에만 등록되는 거야. 딴 데는 안 돼. 그럼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예전에 다음 중 지목과 면적이 공통으로 등록되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밖에 없겠죠. 근데 지목 몰라도 돼. 면장만 알아도 답은 나와. 맞죠? 얘네들은 등록 안 된단 말이야. 등록 안 되는데다 굳이 여기다 X를 칠 필요가 없어. 그죠? 만약에 저기에다 X를 치면 어떤 분들은 또 외워 X를 또 막. 근데 무의미한 거잖아. 그런 X를 외우는 거는. 맞죠? 경계는 우리나라 경계는 지적법상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 경계.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 경계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거 아니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등록되는 거야.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여기에만 등록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지적법상 현재 우리가 경계는요. 시골에 가면 경계 말뚝이 박혀 있지만 그 말뚝이 정확한 건지 부정확한지는 몰라. 도면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되어 있다? 도면에. 근데 궁금하죠? 도대체 이 실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경계 복원 측량이야. 경계 복원 측량.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좌표는 여기에만 쏙 등록되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 또 알아두실 것이 목도장, 축도장이야. 목도장, 축도장. 여기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축척이야. 즉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무엇도 등록된다? 축척도 등록되더라 이겁니다. 목도장, 축도장. 이해 가세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의 무엇이다?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는. 그럼 여기까지 잘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맞죠? 우리가 오늘 3주차인데 지지난주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등록이 돼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이 된다고. 소유자. 소유자는 뭐세요? 소대장.
소유자는 어디에만? 소대장에. 그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뭘 공유전명부라고 해요?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의 지분을 나타내줘야 되겠죠. 거기에 소유자가 없으면 안 되죠. 이해가시겠죠? 소대장 이렇게. 그러니까 면장하고 소대장은 틀려. 여기서 장은 장자 들어가는 것만. 대장이라 하는 것은 4개의 대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 소유자의 뭐를 나타내는 소유자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주민번호까지 의미를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뭘까요? 도면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경계를 나타내 주는 거야. 이해가시겠어요? 경계를 나타내. 그러면 여기서 이따 그리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도면 이렇게 있으면 요 필지에는 경계가 나타내는데 여기에다가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주민번호 쓰면 필지가 조그만 것도 있으면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말도 안 되겠죠? 도면은 경계만 나타내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에 좌표만 나타내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전명부라든지 대지권등록부라든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대장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지적공부예요. 만약에 토지대장에 경계점에 좌표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복잡해지잖아. 간소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고, 공유전명부라든지 대지권등록부는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적공부가 아니었다고. 2000년도 들어오면서 지적공부로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 대장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면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그죠? 그 다음에 고유번호라는 것이 있어요. 고유번호. 고유번호라는 것이 있는데, 고유번호는 전체 몇 자리로 구성이 돼? 19자. 사람에는 뭐가 있어? 사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그럼 필지는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번호가 있다. 그걸 고유번호라고 하는데, 이 고유번호는 그림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지적공부 중에 그림이 어떤 거야? 지적도하고 임야도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도면에는 등록이 안 돼. 봐요. 도면에 주민번호로 몇 자리죠? 13자리죠. 13자리 주민번호도 기록하기 어려운데 19자리 고유번호를 넣으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고유번호는 어디에 안 들어간다? 그림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여기서 그림이라 하면 무엇이다?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요거 이거 1년을 합니다. 1년 하는데 등록사항 물어보면 맨날 틀려. 그러겠죠. 나오겠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책만 너무 읽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책 읽으면은 그냥 이게 좀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면, 책에 보시면 117페이지 보면 고유번호가 있어요. 정가운데. 그죠?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하며 어디에 등록되는데,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고유번호 어디에 등록되지 않는다? 그림에,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고유번호는 전체 몇 자리로 구성이 되냐면 19자리로 구성을 합니다. 19자리로 구성하는데 이 19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행정구역을 나타내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장을 구분해주고, 세 번째로는 지번을 나타내줘요. 자, 지난주에 지번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진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그랬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전체 19자리로 되는데 행정국을 나타내는 게 몇 자리? 10자리. 대장을 구분하는 건 몇 자리로? 한 자리로. 집어는 몇 자리? 8자리. 8자리인데 앞에 본번이 몇 자리고 4자리고 부번은 몇 자리다? 4자리. 우리나라가요. 지번부여적이 아무리 넓어도 만필지가 되는 지번부여적은 없어요. 에? 지번이 1000번대는 많이 들어봤죠? 에? 지번이 1000번대는 많아. 1000 몇 번지는 많단 말이에요. 근데 10,000번지 그건 없단 말이지. 그죠? 행정구역인데 얘는 둘, 셋셋둘로 나타내요. 둘, 셋셋둘. 그러니까 여기서 둘은 뭘까요? 시도. 세 자리는 시, 군, 구. 여기 두 자리는, 세 자리는 면, 동. 이렇게 글자수 쓰시면 돼요. 글자수로. 시도 둘, 시군구 셋, 읍면동 셋. 얘는 뭐다? 리. 이렇게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는 1번하고 2번. 교재 3번 써있는 3번 지우세요. 3번은. 1번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은 1번은 토지대장을 나타내요. 토지대장을 나타내고 2번은 무엇이다? 임야대장이에요. 3번이 있었는데 3번이 삭제돼 버렸어요. 이제는 3번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원래 3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삭제됐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 고유번호는 어디에 안 들어간다? 도면에만 등록이 안 돼. 그죠? 고유번호를 알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알 수 있다? 행정구역을 알 수 있고, 대장을 구분할 수 있고, 지번을 알 수 있어. 지목은 고유번호를 가지고 지목은 모르죠. 면적, 소유자.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해 가시겠죠? 요거. 지금부터 이제 제가 그리는 것은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는데 한번 보자고요, 이거를. 시간이 있을 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얘네들을 딱 그려보는 거예요, 원래. 어제 서울에 눈 왔나요? 네. 많이 왔어요? 어제 인천은 눈이 안 왔어요. 오다 말았어요. 인천은. 보니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2시경에, 1시경인가 2시간에 눈 오던데. 고유번호.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소재, 지번, 빈칸은 다 생략하고, 여기에 토지대장, 그 다음에 축척, 도면번호, 장번호, 비고. 장번호는 뭘까요? 장번호는 뭐냐면 토지대장이 한 장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하다가 더 이상 기록할 공간이 없으면 뒤로 넘긴단 말이에요. 에? 그 장번호가 만약에 3의 1이다. 그러면 이 토지대장은 전체 장수가 몇 장이라는 소리냐면 3장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가 3의 1, 두 번째 페이지가 3-2, 세 번째 페이지가 3-3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토지대장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이쪽에다는 뭐를 쓰냐면 토지의 표시사항. 이쪽에다는 토지의 표시사항을 쓰고 이쪽에다는 뭐를 쓴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쓰고 여기다는 기타적인 내용을 써요. 토지의 표시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들어간다고. 경계 들어갈 수 없죠? 좌표 들어갈 수 없죠? 자,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뭐도 바뀔 수 있냐면 면적도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목이 변경이 됐는지, 왜 면적의 증감을 가져왔는지 그 사유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동사유라고 그래요. 이동사유. 이쪽에다는 뭐를 쓴다? 이쪽에다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쓰는 겁니다. 이쪽에다는 소유자.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 하면 소유자의 무엇?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근데 소유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는, 소유자가 변동이 되는 변동 원인, 변동 원인이라든지 그 변동 일자를 쓰도록 되어 있다. 원인과 일자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는 뭐를 쓴다? 기타적인 내용을 쓰는 겁니다. 기타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등급하고 무엇? 지가야, 지가. 등급하고 지가. 그래서 여기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는 별도의 뭐가 들어가냐면 지가하고 뭐가 들어가요? 토지의 등급이 들어간다고. 어? 개별 공시지가하고 토지의 등급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뭐다? 얘가 바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해 가시겠죠, 요거? 요거 이해 가시나요? 그럼 요거를 딱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럼 만약에 시험에 토지대장에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하면 90%는 경계 아니면 좌표가 답이에요. 맞죠? 토지대장에 웬만한 거 다 들어간다고. 경계는 들어갈 수가 없어. 경계는 그림에만 등록되니까.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된다. 이렇게 생긴 것이 토지대장이에요. 이해가시죠? 임야대장도 똑같아. 임야대장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유전명부. 자,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한 필지를 A하고 누가 두 명 이상이 무엇하고 있을 때, 이들이 이것을 공유하고 있을 때 이 A가 가지는, 또 누가 가지는, B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나타내주면 돼요? 지분을 나타내주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유전명부는 과거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보조적인 역할로 등장을 했던 부속 공부였다고. 그다 지금은 이제 지적 공부가 됐지만,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공유전명부에서는 뭐만 나타내주면 돼? 이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나타내주면 된단 말이에요. 굳이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중복 기록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얘가 지워져,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지워져요. 뭐 얘네들이 지워진다. 소유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좀 수상하잖아. 뭐가 하나 빠졌잖아. 지분이 하나 딱 빠졌잖아.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뭐다? 공유지연명부예요. 네? 이와 같이 생긴 지적공부를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공유지연명부다. 그럼 시험에 공유지연명부가 시험에 나오면 뭐만 나올까요? 등록사항밖에 낼 게 없는 거야. 공유전명부에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음 중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공유전명부에 뭐가 등록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몽땅, 묵도장, 축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안에서 답이 나오겠죠. 결국은 답이 뭐라는 소리야?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 가세요? 요거. 그 다음 대지권 등록부. 자, 대지권 등록부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건물.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우리가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끔 하나로 만드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 써 있어요? 여기 뭐 써 있나요? 건물에 뭐가 써 있어? 건물에 명칭이 써 있잖아. 그리고 얘네들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전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각각 여기가 A는 여기가 B가 구분 소유하고 있잖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 한다?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A가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하는데 대지사용권 중에 대지사용권에는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네 가지의 대지사용권이 있는데 그 대지사용권하고 전유 부분하고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것이 대지권이다. 그러면 이 A는 여기 대지권에 대해서 뭐를 갖고 있어요? 요 대지권에 대해서 비율로서 갖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얘하고 건물하고 토지를 하나로 묶어놨을 때 등기에서 묶어놓으면 별도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작성해서 비치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대지권 등록부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전면부 똑같은데 요게 딱 지워지고 공유전면부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전유 부분에 표시가 들어가고 여기에 건물의 명칭이 들어가요. 명칭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대지권에 무엇이 들어간다? 대지권에 비율이 들어가요. 이와 같이 생긴 것이 바로 뭐다? 대지권 등록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지권 등록부는 요 그림을 딱 그려놓고 벽에 명칭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땅에 가지고 있는 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편하게.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대지권 등록부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가 여러 번 시험에 나왔는데 역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뭘까요? 대지권 등록부에 뭐가 등록되느냐. 에? 다음 중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공인전명부도 마찬가지고 대지권 등록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대장 임대전도 마찬가지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등록사항 말고는 시험에 낼 게 없더라 이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하고자 하는 역할은 뭐다? 경계점에 뭐를 등록하는 거야? 경계점에 좌표만 등록하면 돼요. 이해 가시겠죠 이거? 이렇게 쓰면 얘를 뭐라 그래요? 경계점이라고 하잖아. 경계점이란 무엇이다?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이해 가시죠? 네?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엇이다? 굴곡점으로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와 어디에 임야도의 어떠한 형태로서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어떠한 형태로서 나타낸다?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그럼 경계점을 이렇게 좌표로서 나타내는 이 경계점을 x와 무엇으로서 y로서 나타내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소유자는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럼 얘를 이제 지우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은 당연히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 맞나요?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건물의 명칭이 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일단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일단 들어가야 돼요? 좌표는 들어가야지. x와 뭐가 들어가? x와 y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x와 y 값이. 이 점에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무슨 축? x축이 이쪽이 x축이야. 측량 쪽에서는. 수학에서는 이쪽이 x고 이쪽이 y잖아요. 근데 측량에서는 이쪽이 x고 이쪽이 무엇이다?
y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면 이 점의 좌표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10,5라는 소리야.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면 여기는 12, 얼마? 2가 되는 거야.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A, B, C, D라고 하게 되면 A, B, C, D가 아니라 1, 2, 3, 4면 여기에 12, 얼마? 2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 어느 점에 X값은 10이고 Y값은 얼마다? 2예요. 그러면 봐봐. 또 쭉 썼어. 여기는 뭐 15,5가 쓰고 여기는 12,10을 쓰고 여기는 10,5를 썼단 말이야. 그럼 경계점이 몇 개라는 소리예요? 4개라는 거잖아. 4개인데 이 12,2, 15,5, 12,10, 10,5 이게 도대체 어느 것의 경계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에 필지를 대략적 형상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형상을 그려가지고 왼쪽 상단이면 이쪽이죠.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일련번호를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1, 2, 3, 4로. 이해가세요? 그 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얘를 부호를 그려놓은 도면이다. 부호도다. 이렇게 부호도. 부호도로 하고 1, 2, 3, 4가 바로 무엇이다? 얘가 부호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는 것? 그럼 뭘까요? 답이? 뭐 지목 아니면 면적이겠지. 아니면 경계.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얘네들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이렇게 지분이 하나 들어가잖아. 또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건물의 명칭도 들어가고 또 전유 부분의 표시도 들어가고 또 뭐도 들어간다? 대지권의 비율도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뭐 들어가요? 부호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 부호도 들어가고 부호도 들어갑니다. 좌표는 저기 써 있으니까 이쪽에 써 있으니까 내버려 두고. 자, 원래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면적도 좌표를 가지고 구하고요. 모든 것을 다 좌표로 해결하는 거야. 얘는 도면이 필요가 없어. 원래는. 네? 얘는 도면이 필요 없다고요. 지적도 임야도가 필요 없다고.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은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필요 없는데 지적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봐봐. 얘만을 요게 경계 좌표 등록부거든요. 이거를 옆집 사람한테 보여주면 뭔지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모르죠. 그잖아. 일반인들이 쉽게 얘만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왜 지적도의 개념이 경계를 나타내 주는 것, 경계를 나타내 주지만은 주변의 어떤 필지의 어떤 경계를 또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있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도면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얘를. 그래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뭐가 필요하다? 별도의 도면이 필요한 거예요. 별도의 뭐가 필요하다? 도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도면 번호가 하나 들어가요. 여기에 도면 번호가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뭐를 비치한다? 도면을 비치하더라 이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도의 개념은 두 가지야. 지적도의 개념은 두 가지란 말이야. 이렇게 지적도의 개념은 일반적인 지적도가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지적도가 따로 존재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옛날에는 1975년도에 이제 도입이 된 건데 1975년도에 수치 지적부라고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좌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수치라고 했었다. 그러다가 이것이 2001년도에 이제 들어오면서
수치 지적부라고 하는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에서도 수치 지적부라고 하고는 시험에 나오질 않아. 현재 우리가 정확한 명칭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토지대장부터 지적도 임야도 뺀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의 뭐를 설명한 거예요? 등록사항만 설명한 거야. 맞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토지대장을 딱 그려놓고 한번 지워서 뭐를 만들었어요? 공유전명부를 만들고, 그죠? 거기서 한번 지워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고, 거기서 지워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었죠. 그럼 지우는 과정에서 얘네들을 딱 쳐다보면 한 번도 안 지웠습니다. 맞죠? 소재지번은 왜? 다 등록되니까. 고유번호는 어디에 등록이 안 된다? 그림에 등록이 안 되죠. 근데 아직 우리가 지적도 임야들을 공부 안 했잖아 지금. 얘를 뺀 나머지를 다 했잖아 지금. 그죠? 보통 이렇게 고유번호는 표로 되어 있는, 서식지로 되어 있는, 표로 된 서식지에 되어 있는 공부는 좌측 어디에? 상단에 고유번호가 무조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19자리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것만 알면 지금까지 이제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이제 할 건데, 이것만 알면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24회까지 나왔던 등록사항 문제는 다 맞힌다 이겁니다. 왜 다 맞힐 수밖에 없냐면 토지대장도 내가 그릴 줄 알죠? 공유전명부도 그릴 줄 알죠? 대지권 등록부도 그릴 줄 알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내가 그릴 줄 아는데 등록사항 물어보면 틀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그려보라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이쪽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안 그려봐도 돼 이제는. 근데 이거를 OX를 이해하기 전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쪽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알면 더 이상 안 그려봐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알기 위한 전 단계가 이걸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려보고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OX를 쳐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절대 틀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도면의 등록사항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